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머니가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성애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의 사람들이 흔히 갖는 모성애에 숭고하고 절대적으로 희생하는 이미지는 사회 문화적으로 미화되고 과장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성애를 절대적이라 하기엔 사람을 포함하여 동물들이 자식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학대하는 현상들이 흔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조류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펠리컨 이야기인데요. 어미 펠리컨은 자식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먹이고 병에 걸린 자식에게는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그 피를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겼는데 13세기경부터 교회 안에서 희생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었고 유럽 헝가리 교회의 강대상에는 펠리컨을 새겨놓는다고 합니다. 프랑스 시인 알프레드 미세의 5월의 밤이라는 시에는 어미 펠리컨이 등장하는데 갓 낳은 굶주린 어린 펠리컨을 해변에 놓아두고 먹이를 구하러 여행을 떠났으나 오랜 여행에도 어미새는 단 한 줌의 먹이도 구하지 못했고 여행에 지친 어미 펠리컨이 저녁 안개 속에서 갈대숲으로 돌아올 때 굶주린 어린 펠리컨이 어미에게 몰려들자 어미는 목을 흔들면서 늘어진 날개 속으로 어린 새들을 포옹합니다. 그리고는 어미 펠리컨은 해변에 누운 채 자신의 심장을 어린 펠리컨의 먹이로 내놓습니다. 자신의 심장과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다른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모성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들려오는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끔찍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새보다 못한 인간됨을 안타까워할 따름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1월에 개봉한 스릴러 미국 영화 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외딴 시골집에서 엄마와 함께 홈스쿨링으로 일상을 보내는 17세 소녀 클로이는 딸을 사랑으로 돌보는 엄마 다이앤 덕분에 힘들긴 하지만 매일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탁에 놓인 장바구니에서 엄마의 이름으로 처방받은 알약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수 김진호의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 노래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행을 가는 게 옷 한 벌 사는 게 어색해진 사람 바삐 지내는 게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해진 사람 한 번이라도 마음 편히 떠나보는 게 어려운 일이 돼버린 사람 동네 담벼락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아직도 걸음 멈추는 사람 엄마의 사진엔
하고 잠이 들어버리는 일이 어느새 익숙해진 한 사람 TV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얘기에 혼자서 울고 웃는 한 사람 엄마의 사진엔 꽃밭이 있어 꽃밭 한가운데 엄마가 있어 그녀의 주변엔 꽃밭이 있어 아름답게 자란 꽃밭이 있어 초록빛 머금은 새싹이었지 붉은빛 머금은 꽃송이였지 나를 찾던 벌과 사랑을 했지 그 추억 그리워 꽃밭에 있지 나는 다시 피어날 수 없지만 나를 찾던 벌도 사라졌지만 나의 사랑 너의 얼굴에 남아 너를 안을 때 난 꽃밭에 있어 영화는 산모인 다이앤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려 애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손바닥만한 미숙아가 태어나고 엄마는 아기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만 아기는 미성숙한 상태에 세상의 색인둥과 만난 영향으로 천식, 하체마비, 소아 당뇨 등 수많은 병들을 모두 달고 있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엄마 다이앤은 갖가지 사연 때문에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부모들의 모임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매우 행복한 모습으로 좋다며 담담하게 말하자 모두들 썰렁해합니다. 집에 있는 클로이는 약을 먹는 것과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은 일상이고 아침마다 목에 가래를 토해내야 숨을 쉴 수 있고 호흡기 네뷸라이저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하체는 마비되어 휠체어 없인 이동할 수도 없기에 2층 방에서 내려오는 계단에는 휠체어 슬라이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이앤은 딸의 모든 일상에 지극정성으로 케어를 하고 있었고 클로이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학교나 집 밖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대학에 진학하면 자주적인 사회생활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17살이 된 클로이는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원서를 제출했는데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느라 우체국 트럭이 올 때마다 현관으로 휠체어를 타고 가지만 매번 엄마 다이앤이 편지를 먼저 갖고 와 클로이는 한 번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대학에서 편지가 오면 꼭 전해주겠다는 엄마의 말만 되돌아옵니다. 가수 소양이 부릅니다. 기도.
그대가 길을 잃었을 때 빛으로 비춰주리 바람에 마음 흔들릴 때 나 그대의 손 잡아주리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바람이 닿을 수 있게 닫혀진 문이 서서히 열려 상처에 울고 때론 지쳐서 절망에 갇혀 아프지 않길 마음을 다해 그대의 위로가 되길 오늘도 나는 기도합니다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거칠은 바다 고된 이 세상 항해를 떠난 그대를 위해 상처에 울고 때론 지쳐서 절망에 갇혀 아프지 않게 마음을 다해 그대의 위로가 되길 오늘도 나는 기도합니다 어느 날 클로이가 엄마의 쇼핑백에서 좋아하는 초코볼을 훔치다 트리곡신이라고 쓰여진 초록색 약이 들어있는 약통을 발견하는데 처방자의 이름으로는 그녀의 엄마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로이의 약이 바뀌었다며 좀 전에 보았던 초록색 캡슐을 엄마가 들고 오자 엄마 이름으로 된 처방 약통을 보았다고 하자 엄마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다음날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클로이는 초록색 약통에 덧붙여진 라벨을 발견하여 뜯고는 그 밑에 라벨을 확인하는데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클로이는 초록색 약은 삼키지 않고 따로 보관합니다. 핸드폰이 없는 클로이는 이런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풀기 위해 엄마의 컴퓨터로 구글로 검색을 하려 하지만 마침 인터넷이 끊겨져 있어 실패를 하고
이상하게 평상시 문제없던 인터넷이 되지 않자 엄마가 정원에 나가 있는 동안 유선전화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에게 대리로 검색을 부탁해서 트리곡신이라는 약에 대해 알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트리곡신은 심장 질병에 쓰이는 약이었는데 캡슐 색깔은 빨간색 약이었습니다. 클로이는 놀라움에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납니다. 며칠 후 트리곡신이 아닌 정체불명의 초록색 약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엄마 다이앤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졸라 주머니에 그동안 숨겨놓은 초록색 약을 가득 들고 시내로 나갑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도중에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근처 약국에 가서 새치기를 하고 초록색 약에 관해 약사에 물어보는데 그 초록색 약은 반려견에게 먹이는 리도카인이라는 근육 이완제였고 개에게는 근육의 통증을 줄여주지만 만약 사람이 먹으면 하반신바비가 오고 감각이 없어진다는 약사의 얘기를 듣자 클로이는 큰 충격에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순간 뒤따라온 엄마 다이앤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와 다른 사람들을 물러나게 한 뒤 주사로 진정제를 넣고 클로이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다이앤은 약사에게 전화를 해 그 약을 먹었더라도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전화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자 거부를 하고 주치의에게 클로이가 처방을 바꾼 뒤 이상 행동을 한다는 메일을 보내려다가 괴로워하며 얼굴 표정이 바뀌고 검색란에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독극물에 대해 검색을 합니다. 같이 걸을까? 가수 이적이 부릅니다.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약국 사건 이후로 클로이의 2층 방문을 잠고 감금을 하고 문도 잠기고 휠체어 슬라이드 리프트를 타지 못하게 전기도 끊겨져 버립니다. 클로이는 전깃줄을 밧줄로 사용하여 창문을 통해 나가 지붕을 기어가며 엄마의 창 앞에 다다르고 유리창에 열 전도 현상을 이용해 금이 가게에서 깨버리고 안간힘을 쓰며 기어나와 밖에서 잠긴 자기 방문을 열고 호흡곤란으로 잠시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드디어 휠체어를 타고 계단 앞에 섭니다. 그러나 이미 전기박스를 망가뜨려 리프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시 높은 2층에서 아래를 바라보다 클로이는 결심한 듯 휠체어를 1층으로 떨어뜨리고 자신도 계단으로 구르며 1층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여기저기 상처를 입었는데 이때 왼쪽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는 잠시 후 힘을 내어 휠체어를 타고 집 밖으로 내달립니다. 마침 평소 자신의 집에 배송 오던 집배원이 트럭을 보고 앞으로 나와 멈추게 한 뒤 도움을 요청하자 막 차에 타려는 순간 뒤에 오던 엄마 다이앤이 차를 몰고 오면서 클로이를 발견합니다. 집배원은 클로이의 몰골 상태와 엄마에게 학대받았다는 말에 다이앤이 협박도 하며 감정에 호소를 하지만 수상함을 느껴 거절을 하고 다이앤은 병원에 그럼 함께 가자고 제의하는데 집배원은 클로이의 부탁대로 경찰서에 먼저 가려고 클로이를 차에 태웁니다. 이때 다이앤이 택배원의 목에 주사기를 꽂아 쓰러뜨리고 클로이를 이제는 지하실에 감금합니다. 지하실에 감금된 클로이는 신경 독극물 제조 낭비와 워싱턴 대학 합격 통지서를 숨겼던 것을 발견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다이앤의 결혼 전 성으로 보이는 이름이 적힌 상자를 발견하고 기어가서 상자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그 안에는 멀쩡하게 두 다리로 서 있었던 자신의 어렸을 적 5살 사진과 클로이가 출생한 지 약 2시간 만에 사망했다는 사망 확인서, 그리고 스탁턴 병원에서 갓난아기가 정체불명의 범인에게 납치당했다는 신문기사 스크랩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실은 지금의 클로이는 진짜 클로이를 잃은 슬픔에 미쳐버린 다이앤이 병원에서 납치해 갔던 다른 부모의 멀쩡한 아기였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줄 알았던 온갖 질병과 장애는 다이앤에 의해 죽은 아기 클로이처럼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온 다이앤은 모든 것이 클로이 너를 위한 행동이었으며 내가 진짜 엄마고 지금까지의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하자며 집배원의 피가 묻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제안하지만 분노한 클로이가 거부하자 만들고 있었던 신경 독약을 주사기로 클로이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클로이는 겁에 질려 여러 약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들어가 문을 잠그지만 다이앤에게서 도망갈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다이앤이 제일 아끼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농약을 마셔버립니다. 결국 클로이를 죽게 내버려둘 수 없는 다이앤은 앰뷸런스를 불러 그녀를 큰 병원에 데려가고 클로이는 위세척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됩니다. 가수 로이 킴이 부릅니다. 정준일의 노래 안아줘. 서러운 마음을 못 이겨 잠 못 들던 어두운 밤을 또 견디고 내 절망과는 상관없이 무심하게도 아침은 날 깨우네. 상처는 생각보다
다스리고 아픔은 생각보다 깊어가 널 원망하던 수많은 밤이 내겐 지옥 같아.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하루에도 수천 번씩 네 모습을 되뇌이고 생각했어. 내게 했던 모진 말들, 그 싸늘한 눈빛, 차가운 표정들. 넌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넌 참 예쁜 사람이었잖아. 제발 내게 이러지 말아줘. 넌 날 잘 알잖아.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내겐 네가 없어, 난 자신이 없어. 네가 없는 하루 견딜 수가 없어.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없는 날 그냥 날 안아줘. 나를 좀 안아줘. 아무 말 말고서 내게 달려와줘. 외롭고 불안하기만 한 마음으로 이렇게 널 기다리고 있잖아.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긴 침묵 속에서 소리내 외칠게. 어리석고 나약하기만 한 내 마음을. 의료진이 자살 기도를 한 미성년자는 무조건 격리 및 정신 감정조사에 들어간다고 하자 다이앤은 클로이를 병원 밖으로 빼돌리려 합니다. 클로이는 간호사에게 다이앤의 정체에 대해 밝히려고 하지만 긴급 환자가 발생해 간호사가 자리를 비우자 그때를 틈타 다이앤은 클로이를 휠체어에 묶어 병실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다이앤이 오기 전 클로이가 간호사 기록지에 엄마, 맘이라는 메모를 남겨놓았고 사라진 환자에 당황하던 간호사가 이를 보고 비상을 울려 병원 경비들이 출동합니다. 다이앤은 도망치려고 계단 쪽으로 가다가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 있어 경사로로 도망치려 하는데 이때
클로이가 있는 힘을 다해 다리에 힘을 줘 바닥을 짚고 버팁니다. 그리곤 난 당신 필요 없어라고 말합니다. 다이앤은 휠체어를 당겨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경비원들이 도착하여 다이앤을 포위하자 다이앤은 들고 있던 총을 경비원들에게 겨누며 우리는 집에 갈 거라고 소리치지만 위험을 느낀 경비원이 총을 발사해 왼쪽 어깨에 피격을 당한 뒤 그 충격으로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클로이는 분노와 충격의 표정으로 쓰러진 다이앤을 바라봅니다. 가수 별의 노래입니다. 12월 32일.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돌아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면 된다고 기다렸던 만큼 우리 행복할 거라고 조금 힘들어도 난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난 웃으며 기다렸어 기다림은 오히려 즐겁게만 느껴졌어 달력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하지만 오래 가다가도록 마지막 달력을 넘기도록 너는 결국 오질 않고 새해만 밝아서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만 울었어 내게 1월 1일은 없다고 내 달력은 끝이 아니라고 30일이라고 33일이라고 네가 올 때까지 나에겐 아직 12월이라고 힘들 걸 알지만 쉽지 않을 걸 알지만 나의 말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냐고 기다려준다면 나는 꼭 돌아온다고 그리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내 가슴은 조금씩 설레였고 첫눈이 아름답게 내리던 날 네가 올 때가 됐다 생각했어 하지만 오래 가다가도록 마지막 달력을 넘기도록 너는 결국 오질 않고 새해만 밝아서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만 울었어 내게 1월 1일은 없다고 내 달력은 끝이 아니라
그 후 7년 후 차를 몰고 여자 교도소에 방문한 클로이는 교도관에게 친한 듯 안부를 묻습니다. 교도관이 도와준다고 말하자 괜찮다고 말한 클로이는 지팡이를 꺼내 짚고 걸어서 문을 통과하여 병동 수감실에 미동도 없는 다이앤의 침대 앞에서 클로이가 자신과 딸 애니의 안부를 말하는데 장애를 물려받아 재활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조만간 친부모님을 찾아뵈러 간다고 일상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다이앤은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있고 클로이가 갑자기 입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것은 랩에 쌓여진 초록색 트리독신 새알이었고 사랑해 엄마라고 말하자 두려워 떠는 다이앤에게 이제 이 벌려 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결국 용서 따위는 하지 않았고 멀쩡한 자신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10수년간 감금했던 것을 다이앤에게 7년 동안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런은 초록색 알약으로부터 시작된 모녀 사이의 의심과 이를 덮으려는 거짓말이 얽히고 설키면서 빚어내는 숨바꼭질에서 시작하는 스릴러입니다. 영화 서치로 스릴러 장르의 할리우드의 주목받는 감독 아니시 차간티 감독의 작품으로 오프닝부터 클로이가 가진 장애의 한계를 강조하며 관객들의 시선을 딸에게 헌신하는 모성애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영화가 진행되면서 클로이의 초록 알약에 대한 의심이 엄마에 대한 더 큰 의심으로 발전하면서 관객 역시 점차 초반의 인식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초록약을 발견한 클로이, 그걸 가져왔지만 부인하는 엄마 다이앤의 관계는 초조함을 자극하며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과 그것이 언제 드러날지, 그리고 집안에 고립돼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인 클로이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찾을지 긴장감을 가져다 줍니다. 별다른 자극적인 장면 없이 긴장감 넘치는 영화는 광기 어리고 그릇된 엄마의 모성애와 진실을 찾아야 하는 납치되어 키워진 클로이의 연기력 대결도 숨죽이게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스릴러 미국 영화 런이었는데요. 자신이 믿어왔던 엄마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장애가 있는 몸으로 힘겹게 도망치는 클로이의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위로와 격려를 하게 만들며 함께 긴장하도록 하는 매력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점 때문에 평범한 일상의 환경조차 어려운 난관이 되었고 그런 그녀를 감시하며 본인의 속내를 감추는 다이앤의 연기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섬뜩한 반전까지 오랜만에 만나는 명작 스릴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성 보컬 그룹 부활의 친구야 너는 아니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만이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건 너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로 하시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날 이 세상엔 나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만이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건 너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로 하시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날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